쉬는 동안에 잠깐 저녁 먹을 준비를 할게요. 방금 점심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다가 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집에서 깨끗하게 씻어 왔습니다. 쌀 담아왔고요. 쌀 양이 조금 많은데 여기 안에 밥솥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 이게 1인용, 2인용 이렇게 눈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맞춰서 그냥 밥을 지으면 됩니다. 저번에 로안이하고 먹고 남은 좀 쌀인데 요게 밥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담아 볼게요. 한 컵 정도가 1인분인가? (1인분이) 이렇게 많다고? 자, 여기 눈금에 딱 맞춰서 1인분을 넣었습니다.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냥 다 부을게요. 말무면 되지 뭐. 자, 여기다가 일단은 물을 부어서 좀 불려 놓겠습니다. 저는 쌀을 안 씻어요. 이거 씻은 쌀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쌀을 안 씻습니다. 저는 뭐 요새 쌀에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불려 놓을게요. 이걸로는 오늘 처음 밥을 해보는 거라서 뭐 매뉴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이 되게 잘 된다더라고요. 반합밥도 제가 또 거의 천재급인데 오늘은 저기다가 하면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녁에 계란 후라이랑 김치찌개랑 딱 끓여가지고 먹으면 끝내줄 것 같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니까 소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밥은 요거 라이스 쿠커로 밥을 지을 거예요. 일단은 쌀은 아까 불려놓은 상태고요. 요거 조리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지금 요 안에 물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만큼 넣어야 될지 뭐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안에 뭐 이렇게 눈금 표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물을 부어주고요. 저희는 스팀 방식으로 약간 끓이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요 밥은 일단 불렸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안에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 구멍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안에 내부 스팀이 순환이 돼요. 이 옆에 보면 벽에 구멍이 있습니다. 뭐 백컨트리 제품하고 얘하고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다 똑같아요. 물은 1:1 정도 맞추면 되고요. 뭐 좀 질어도 크게 상관없어서 딱 뚜껑 닫고, 위에 보면 구멍도 뚫려 있죠. 여기로 증기가 막 배출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마무리. 자, 밑에서 가열하면 스팀이 막 돌겠죠. 그래서 약간 이게 찐밥하고 냄비밥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 가지고 뭐 실패할 가능성은 조금 안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써보기는 써봐야 되니까. 스팀으로 얼굴이 촉촉해졌어요. 이제 물 끓는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뜸 들일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붙은 내솥이랑 이게 붙어 있습니다. 압력 때문에. 와, 때깔이 장난 아닌데요. 와, 밥 향도 지금 너무 좋고 냄비밥이랑은 좀 다릅니다. 와, 얘는 절대로 탈 리가 없거든요. 불이 직접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야, 아까 전 밥을 좀 많이 했더니 확실히 많네요. 내일 아침까지 먹어야겠다. 거의 2인분 가까이 밥이 됐어요. 와, 진짜 밥 잘 됐다.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와. 오. 와, 밑에 뭐 눌러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밥 잘 됐어요. 와. 이게 시간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처음 해보니까 힘들기는 하던데 그냥 느낌으로 했거든요. 감으로. 와, 밥이 달아. 와.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와. 속이 따뜻해졌다. 아까는 약간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밥이 들어가니까 따뜻해졌어요. 자, 빨리 김치찌개 끓이고 고기 좀 구워가지고 후닥후닥 밥 먹겠습니다. 아, 갑자기 식욕 빵 돌았어요. 준비했고, 자, 어저께 제가 사용을 오늘 아침에 또 했고 어저께도 했는데 요거 캠핑문 제품이죠. 이게 티타늄은 아니고요, 그냥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라이스 쿠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밥을 직접적으로 불을 이 용기에다가 지펴가지고 바로 끓여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팀으로 밥을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 내솥이 이 안에 들어가면 밑에 요거 물을 약간 부어야 돼요. 근데 물을 얼만큼 넣는지 사실 감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올록볼록하게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 두 번째 라인 정도, 그러니까 위쪽 라인에 맞춰가지고 제가 물을 부었거든요. 물은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이 상태로 물을 넣고 얘를 내솥을 넣는 거죠. 내솥을 넣으면 여기 안에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1인분 밥, 2인분 밥이 있는데 물량은 2배로 맞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배로 맞추고, 옆에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으로 이 증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밥물을 끓이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스팀, 이렇게 해서 2개를 연결해서 뭔가 밥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밥을 지어 보니까 제대로 밥을 짓기 위해서 어저께 매뉴얼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요게 상세 페이지에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밥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게 좀 없어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좀 부정확했다, 이해하기가 약간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요거 말고 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거 백컨트리, 그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하고 얘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백컨트리 제품은요, 이 내솥이 훨씬 더 깊어서 거의 물에 담그다시피 해서 밥을 하는 방식이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도 아래쪽까지 뚫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탕 방식으로 밥을 계속하는 좀 그런 형식에 가까웠고, 얘는 좀 스팀에 가까운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냥 감으로 했어요. 제가 반합밥은 좀 해본 구력이 있으니까 뭐 화목난로에 올리든 가스불로 하든 고체 연료로 하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에다가 물 붓고 여기 불린 살 넣고 한 20분 정도 불리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밥 넣고 이제 물량 이제 쌀과 1대1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뚜껑 닫고, 그 다음에 이게 끓으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 들썩들썩을 잡아주는 게 여기 양 사이드에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잡힙니다. 자, 여기 만질 때 여기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만질 때는 뭐 장갑을 끼든지 아니면 옷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밥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밥이 되는 동안에는 여기서 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증기는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 이 밑에 깔아놨던 물이 다 없어지면 끝이 나는데, 뭐 만약에 그냥 가스 분리에 얘를 올려놓고 정신을 팔아버렸다, 뭐 화목난로 위에 올려놓고 정신을 팔아버렸다 하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계속 끓이게 되면 이 스테인리스 용기 자체가 외형이 좀 변경될 수 있어요. 열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은 좀 넉넉하게 잡아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안에 스팀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밥은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밑에 물이 다 없어지면, 그리고 밥물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밑에가 완전 순수한 물이 아니라 밥물과 섞여 있는 물이 있겠죠. 그럼 탈 수 있잖아요. 계속 열이 올라가면.
그래서 아예 물이 없다. 그러면 얘가 열 변형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불 조절은 보통 우리가 처음에 밥이 끓을 때까지만 센 불로 하다가 그 다음에 중약불로 혹은 약불로 낮춰가지고 한 20분 정도 계속 이렇게 끓이라고, 그 백컨트리 제품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 블로그 리뷰를 보니까요, 저는 얘를 사용하면서 중간에 불을 안 줄였어요. 그냥 계속 센 불로 해놨었거든요. 계속 센 불로 해놓고 한 10분? 15분 정도 계속 가열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상태에서 얘를 한번 살짝 흔들어 보니까 밑에 물이 약간 찰랑찰랑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만.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불을 끄고 한 10분 정도 또 뜸을 더 들였습니다. 그래서 총 밥을 한 시간은 한 25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거 25분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센 불로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뜸 들이는 거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불로 좀 해주시고, 밑에 물이 아예 없는 정도, 그러니까 물이 남아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으면 열변형 오니까 물이 좀 없는 상태까지, 좀 약간 물이 느껴지는 상태까지만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얘를 열면, 이게 압력 때문에 이 실리콘으로 패킹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꽉 닫혀서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고, 자, 안전하게 장갑 같은 걸 끼시고요. 얘를 꺾어서 열면 잘 열려요. 꺾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도 보세요. 압력 때문에 같이 딸려서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꺾어서 열어주면 잘 열립니다. 밥이 진짜 잘 돼요. 하고 맛있어요. 하고 눌러붙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요. 설거지 했을 때 바닥면이 되게 깔끔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밥 타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게 조금 장점인 것 같고요. 저는 요거를 뭐 저 혼자 다니니까 작은 사이즈를 이제 보내달라 해서 작은 사이즈를 받았는데, 요게 큰 사이즈도 있어요. 미디움, 라지 있는데, 라지 사이즈를 이용을 하시면 요게 거의 한 4인분까지 밥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실리콘 부분이 테두리에 있으니까 설거지를 하고 나실 때는 실리콘 부분 살짝 걷어서 이 밑에까지 물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 실리콘 패킹을 다시 원 위치로, 세척을 하실 때 벗겨서 세척을 하셔도 되는데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완전히 안 말라 있을 때, 그래서 완전히 다 말라 있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밥하는 난이도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다음번에 하면 더 밥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지켜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냅둬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 단점도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점은요, 이 제품 자체의 단점보다는 어떤 제 경험치에 비추어 봤을 때의 어떤 좀 불편한 점 같은 걸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사이즈가 좀 커요. 2인분 정도 밥을 해먹기에 사이즈가 좀 큰데, 얘를 요령껏 사용하시면 짐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이 안에 2인분 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캠핑 오실 때 미리 이 안에다가 봉지에 쌀을 담아서 이 안에 넣어 오시면 이 안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내솥이 들어가더라도 밑에 이만큼의 공간이 또 남아요. 자, 이 공간에다가 230g 짜리 작은 가스 있죠? 그게 이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걸 하나 넣어서 패킹을 하시면 부피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피감을 좀 많이 줄이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얘를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아서 위에 있는 요 부분까지 결합을 시키면, 자, 여기 툭 튀어나오는 부분도 발생하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패킹하기가 조금 별로다.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요 패킹하는 게 약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긴 있구나. 이 가방도 있습니다. 물론 가방도 다 제공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그런 게 저한테는 약간 단점이었고, 저는 이거 말고 조그만한 그 다이소에서 나오는 진짜 제일 작은 사각 방압스잖아요. 그걸로 밥을 이때까지는 계속 지어왔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근데 단점은 걔는 밥물이 막 넘쳐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밥을 짓는다 그러면 쟁반 같은 걸 하나 깔아놓고 해야지 넘치는 밥물이 막 바닥에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얘는 밥물이 흐르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밥을 좀 깔끔하게 지을 수 있지만 패킹 사이즈가 좀 크네. 그게 요놈의 좀 유일한 단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캠핑에 와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 햇반을 가지고 오시는 게 즉석밥 이용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즉석밥도 또 어떤 캠핑장에 가면 전자레인지가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뭐 즉석밥 이제 용기를 칼로 찢어 가지고 이제 스팀으로 데워서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쌀을 지어서 드시는 분들은 반합을 이용을 하시거나 이런 라이스 쿠커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뭐 전기 밥솥 같은 거 요새 1인용 잘 나오잖아요. 1, 2인용짜리 그걸 가지고 와서 전기로 밥을 지으시거나, 저도 다 있거든요. 압력밥솥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고 반합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이 캠핑에서 밥을 짓는다라는 것 자체의 재미를 좀 느껴야지 이런 제품들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밥은 밥일 뿐 그냥 햇반으로 빨리 데워 먹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한 거의 20분 가까이를 밥 짓는데 시간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 쓰고 안 쓰게 되실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햇반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짓는데 요 밥 짓는 것도 캠핑의 일부다, 재미로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라이스 쿠커, 요새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합은 또 스테인리스 반합도 당연히 있지만 뭐 알루미늄 반합 같은 것도 있잖아요. 트란지아 이런 것들. 그래서 알루미늄에다가 음식을 하는 게 좀 별로다, 건강상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 스테인리스 제품을 쓰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를 기준으로 정말로 냄비로 밥을 한 번도 안 지어봤다라는 걸 기준으로 밥 짓는 거에 대한 난이도를 설명을 드리면, 반합밥이 얘보다 어려워요. 초보자 기준으로는. 근데 밥을 몇 번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밥 물을 얼만큼 잡고 얼만큼 불려서 어느 정도 가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공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그냥 사각 반합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반합 있죠. 군용 반합. 그런데 밥을 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에 내솥이 들어있지만 내솥으로 밥을 하는 것 말고도 뭐 달걀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내솥을 빼고 나면 얘 자체가 그냥 길쭉한 냄비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파스타를 삶거나 라면을 하거나 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찜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필수템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난감. 캠핑에서 좀 더, 이건 부시크래프트까지는 아닌데 좀 더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요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다음번에도 또 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반합밥을 더 잘해요, 얘보다는. 그래서 고체 연료를 하나 딱 까서 그냥 불 붙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익숙하고, 그리고 부피도 요거 반밖에 안 차지해요, 가방 안에 넣었을 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특별한 경우 한번 써볼까 싶지 않다면 차에 늘 가지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이게 안 좋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한테는 요게 부피가 약간 큰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캠핑문에서 제공해주신, 요게 좀 헷갈려요. 제가 이게 캠핑문 제품인지 캠핑 소리 제품인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 캠핑문에서 제공을 해주신 라이스 쿠커에 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리뷰를 해드린 제품들은요, 제품에 대한 장점도 당연히 얘기하지만 제 기준으로, 아주 주관적인 제 기준으로 단점도 얘기를 꼭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요거 보고 신박해서 사보고 싶다, 와 저걸로 하니까 밥 진짜 맛있겠다 는 정말 일순간일 수 있고요. 한번 사봤는데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죽어도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면 막 티타늄 제품들, 여러분들 백패킹 할 거 아니라면 티타늄 제품으로 산에 가서 또 밥도 못 지어요, 어차피 사봤자. 그러니까 티타늄 제품은 별 의미가 있나? 어차피 산에서 취사를 못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오토 캠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런 제품들 뭐 궁금하다, 난 이런 거 꼭 써봐야지 직성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이번 리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어디 갔노 파파스 캠핑. 자, 파파스 캠핑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조만간에 10만도 택도 없죠. 1만 이제 유튜브로 한 걸음 더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